파주 경인중앙선 운정역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택가가 있습니다. 겉보기에 공장 같은 건물 4개가 붙어 있는데요. 주차장 차단기 뒤로는 방송용 장비를 담은 검은색 박스가 쌓여 있고 젊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얀색 외벽의 이 건물은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를 촬영한 스튜디오입니다. 참가 요리사만 100명이 모였던 초대형 세트장인데요. 4개 동 건물 내부는 모두 방송 콘텐츠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입니다. 오래전 이 땅을 산 소유주는 유진그룹의 건설 계열사 동양입니다. 동양은 이 땅을 골프장과 야구장, 건설 자재를 쌓아두는 야적장 등으로 17년간 보유했습니다. 아파트와 골프장 개발 등을 저울질하다가 유튜브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 OTT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이곳에 초대형 스튜디오를 짓기로 했습니다. 2023년 11월 총 부지 8,700여 평의 스튜디오 4개 동과 사무동을 지었는데요. 4개 동의 크기는 650평부터 1,100평까지 다양합니다. 층고는 13m에서 15m로 아파트 5층 수준입니다. 오래 안 됐어. 골프장이었다가 저기 건축 자재 있잖아요. 네. 막 새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 큰 거. 건물 큰 거 짓는 것들 있잖아. 땅 임자가 임대를 줬다가 몇 년을 했어. 초대형 스튜디오는 규모가 워낙 커서 촬영 컨셉에 따라 내부 구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4개 동 모두 개관 이후 가동률 100%를 유지 중입니다. 흑백 요리사에서도 실내에서 40개의 화구를 동시에 가동했지만 층고가 워낙 높고 배기시설이 잘 갖춰진 덕분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파주에는 이런 초대형 스튜디오가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CJ E&M은 2022년 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 마을 인근에 축구장 32개 크기의 부지에 걸쳐서 초대형 스튜디오 CJ E&M 스튜디오 센터를 선보였습니다. 2019년 6월 532억 원을 주고 부지 21만 379제곱미터를 샀는데요. 무려 6만 평이 넘는 땅입니다. 이곳에 연면적 3만 7,407제곱미터, 총 13개의 스튜디오를 지었습니다. CJ가 고른 이 땅 역시 장기간 방치됐던 땅입니다. LH가 가지고 있었지만 찾는 이가 없어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두던 야적장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스튜디오로 바뀐 후에는 1년 내내 촬영 예약이 꽉 차는 상황입니다. 원룸면에 위치한 드라마 스튜디오 스테이지온, 빌리 스튜디오도 모두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북한과 인접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 많은 경기도 파주시, 부동산 업계에서도 외면받던 곳인데 최근 초대형 스튜디오 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건설용 컨테이너를 쌓아두던 파주 야적장들이 줄줄이 초대형 스튜디오로 바뀌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와 오징어 게임 등 한국 OTT 콘텐츠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콘텐츠 제작 수요가 높아지자 촬영 세트장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파주가 스튜디오 밀집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방송국이 밀집한 마포구 상암동과의 접근성, 저렴한 땅 가격이 꼽힙니다. 대형 스튜디오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고려사항은 접근성인데요. 출연진과 제작사, 협력사 직원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면 제작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유지니아 스튜디오에서 상암 MBC까지 거리는 약 27km, 자차 이용 시 30분이 걸립니다. CJ E&M 스튜디오가 위치한 탄현면까지도 50분 안팎이면 도착합니다. 땅 가격도 서울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파주는 운정신도시 일대를 제외하면 지난 20년간 땅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요. CJ E&M 스튜디오 부지 공시지가는 평당 95만 원대로 최근 20년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약간 10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한 5년 정도 계속 생기고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좀 뜸하죠. 뭐 만평 뭐 이렇게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면은 있으면은 이제 연결해가지고. 파주에서는 한동안 스튜디오가 꾸준히 공급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일반 산업단지로 개발하려던 문산읍 내포리 일대를 아예 스튜디오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땅을 다 다듬었고 기업을 찾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세도 파주 스튜디오 바람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영상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18년 26조 2,813억 원에서 지난해 32조 7,716억 원으로 24.7% 커졌습니다. 지난해 영상 콘텐츠 수출액도 1조 3,400억 원대로 5년 전과 비교하면 29.3% 증가했습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스튜디오 단지를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우후죽순 스튜디오 개발 붐이 지속할 경우 수요자를 찾기가 어렵고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KCC 오토 계열사가 파주에 만든 한 스튜디오는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도 빌린다는 회사를 찾지 못해 수년간 적자를 봤습니다.
결국 이 스튜디오를 보유한 투자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파주의 일부 스튜디오는 가동률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인건비 등 건물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편법이나 불법을 쓰는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스튜디오로 활용하는 편법을 쓰거나 소방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입니다. 스튜디오는 조명과 카메라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아서 화재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OTT 콘텐츠 파급력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파주의 초대형 스튜디오가 꾸준히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주가 K 콘텐츠 산실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